안녕하십니까. 펜타스 과학의 강동규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 내년이죠. 현재는 2022 12월 달이고요. 내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위한 내신 화학원 강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강은 언제 하냐? 12월 21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좀 다른 학원보다 한 주 빠른 감이 있지만 시험도 다 끝났고 놀면 뭐합니까? 놀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리듬이 끊어지면 안 돼서 12월 21일부터 해서 3월 5일 일요일까지 해서 중간에 이제 한 번 쉽니다. 구정 때 한 번 쉬고요. 해서 10주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내신 화학원 수업 10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은 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업 시간은 무엇을 하게 되냐? 당연히 개념 설명 들어가고요. 개념인데 너무 그냥 쉬운 얘기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또는 혼자서 그냥 책 읽어봐도 아는 그런 내용은 빼고요. 꼭 필요한 그러한 개념에다가 중요한 게 이거죠. 문제풀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제가 다 풀어줄 겁니다. 요 문제의 난이도는 우리가 방학 동안에 풀게 되는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난이도 중상 정도. 최상, 진짜 어려운 문제는 3월에 가서 좀 많이 풀 거고요. 중상 정도의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개념, 요런 이론을 설명한 후에 요거를 적용해서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하고 다 풀어드리고요. 학생들이 저랑 무엇을 할 거냐? 개념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리서, 개념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풀이서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교재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 교재 문제 나가고요. 요 똑같은 문제가 워크북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저랑 풀면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자기가 이제 직접 이해를 하고 필기해 놓겠죠. 그리고 과제물로 그 똑같은 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보는 게 숙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원이 특히 1단원 같은 경우랑 4단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해설을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 시중교재를 갖다가 문제를 공부하다가 해설을 봤을 때 저도 물론 이제 예전에 출판사 교재라든지 모의고사 해설서를 써봤지만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해설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집은 네가 이해한 대로 써. 네가 다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깨끗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었을 때 풀 수 있어야지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믿게 된 거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 진행하고요. 테스트하고 바로 답 맞히고 해설까지 그 시간에 해결합니다. 3시간 수업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저 강의는 이제 저희 학원 강의는 대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안에서 테스트라고 제가 바로 답을 맞히면서 다 눈에 봅니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1번에 4 다 맞았네? 패스 안 풉니다. 근데 한두 명이라도 틀린 게 보이면 바로 풉니다. 근데 한 명만 틀렸네? 이거 조금 쉬운데 저거 틀렸네? 그러면은 안 풀고 끝나고 저 아이를 부릅니다. 야, 너 그거 왜 틀렸니? 수업 시간에 이해 못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는 시간표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시간이 워낙에 화학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거 시간표 참조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원장이고 여기 모든 수업을 제가 다 하고요. 일주일 동안 주중 주말 모두 똑같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시간 맞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들으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수요일 반을 택했는데 요날 사정이 있어서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금요일 날 와도 되나요? 됩니다. 똑같은 수업이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고요. 토요일 날 와도 되고 일요일 날 와도 되고 됩니다. 선생님 제가 금요일 날 수업을 들었는데 수요일 날 수업 들었는데 일요일 날 다시 한번 들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듣는 친구들도 없지만 2번 들어도 되고 3번 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화학원 커리큘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학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학원은 심플하게 1, 2, 3,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냐?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어머니들도 조금은 알아두세요. 또 고등학교 때 또 화학 배웠던 분들은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1단원에서 화학식과 화학식 양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요 반응식을 배우고 요 반응식 양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반응식 양적 계산. 화학식 양 배우고 반응식 양적 계산 배우고 농도 배우고 딱 봐도 1단원은 전부 다 숫자 노름, 계산이죠. 어렵겠죠? 자, 2단원 들어가면 이제 2단원에서는 조금 좁다. 옆에다가. 자, 2단원은 원자에 대해서 배워, 원자. 원자 이제 뭐 보원자 모형 살짝 배우고, 오비탈 배우고. 자, 3단원 가서 원자 배우면서 이제 주기율표도 배워야 되고,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변하고, 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내용 배우고요. 3단원 가서 이제 원자 달라붙어서 결합해서 물질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자, 4단원 가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반응. 자, 중화 반응이라든지 산화 환원 반응. 아이고, 어머니들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괜한 내용을 했나? 이런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제가 가르치면서도 화학이 뭐 공부하는 거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합니다. 보통 물리는 뭐 하는지 알아? 힘? 뭐 역학 이런 거 배운다고 생각하고 생명과학, 식물, 동물, 지구과학, 지구와 천체, 화학 뭐 배워? 그러면 화학 뭐 배우지? 화학 뭐 배우는 거냐면요. 화학은 어쨌든 간에 물질을 배우는 건데 물질을 배우려면 일단 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뭘로 돼 있어? 입자로 돼 있잖아. 입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 입자들의 결합과 그 입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근데 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고요. 요게 1학기 기말고사. 요게 2학기 중간고사. 요게 2학기 기말고사예요. 이 중에 반포고, 오상고, 집중이수 학교는 1학기 중간에 요거 다 보죠. 1학기 중간에 1, 2단원 보고 1학기 기말에 3, 4단원 보면서 한 학기 이제 끝내는 게 집중이수죠. 그 다음에 세화고. 세화고는 자 1학기 중간에 이걸 보는데 요게 굉장히 난이도 1단원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2단원이 매우 쉽습니다. 3단원이 매우 쉽고요. 4단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자 1단원이 어렵고 2단원이 쉽기 때문에
요 1단원을 다시 시험 봐요. 2단원에서. 치사하죠. 그리고 요 3단원이 좀 쉬웠기 때문에 4단원의 변별력을 위해서 세화고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 4단원에 가서 기말고사 볼 때 오마이갓 전범이에요. 좀 잔인합니다. 뭐가 잔인하냐면 화학 1을 수능에서 선택할 아이들한테는 참 좋지만 나는 생지할 건데 나는 물지할 건데 화학 선택 안 할 건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사실 요쯤 딱 가면은 이게 되게 많이 발생해요. 안타깝게도 나 화학 버렸어, 나 내신 포기했어, 난 정시 파이터야, 이런 친구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학을 안 버리려면 처음에 뭐 대략적인 내용을 아셨으니까 지울게요. 이 1단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학원에서 지금 제가 육성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뭐 요 동네 아이들 때 세화고를 많이 가고 싶어 하니까 세화고를 가려는 친구들 제가 1단원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켜요. 중학교 때부터. 선행할 때는 1단원만 해. 1단원 시험 보면 평균이면 50점이 안 나와. 여기서 회복이 안 돼요. 중간 기말고사에서 이거 누구나 다 잘 보기 때문에 1단원만 막 집중적으로 시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늦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학 거리를 잡냐면 일단 방학 때, 자 10주 동안 수업할 때 1단원 해. 한번 방학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2단원 해. 3단원 해. 4단원 하는데 사실 1단원 하고 나서 여기는 조금 주요 내용만 좀 빠르게 가요. 여기 어차피 19 이거 2학기 기말 때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단원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10주 동안에. 그럼 요게 우리가 1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2월에 3월 초에 가서 이제 1단원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에 가서 1단원만 집중적으로 다시 합니다. 3월에서 5월 중간고사 대비기간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요 고3 기출문제 이게 사실 내신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변형이에요. 요 문제들, 요 고3 기출문제 내신 변형된 문제들 약간 중상 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뭘 여기서 우리가 다뤄줘야 되냐면 EBS 수능 특강을 좀 다뤄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래도 EBS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별 기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최상위권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테스트한다고 했죠. 테스트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풀이한다고 했는데 요 테스트 문제도 제가 너무 기본적인 문제로 테스트해서 애들 자신감 키우는 게 아니고 요 테스트 문제를 올해부터는 전부 다 요 반포 지역의 기출 문제들 세화고, 서문여고, 경문고, 상문고, 뭐 서초고, 반포고 요런 지역의 기출 문제 방학 동안에 배운 내용,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요 지역 기출 문제로 해서 계속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10문제에서 15문제 테스트하고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또 이렇게 짧게 찍어야지 부모님들이 보고 길면 안 보실 텐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말 하기 되게 애매한데 내 수업의 특징은 뭐냐?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뭐냐? 내가 널 뭘 믿고 보내야 되냐? 너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 강의력 저 1997년부터 강의해서 현재 25년째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잘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수업 들어보면 아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수업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펜타스 제가 대표이사고 펜타스에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펜타스에 가서 제가 고3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 한 해 1년 동안 제가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상주했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거의 다 가르쳤어요. 상문고, 서문여고, 심지어 중경고, 용산 지역 애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지역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저 일주일 내내 학원에 있어요. 계속. 이 장점이에요. 우리 학원에 언제나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저는 다른 데 선생님들처럼 와가지고 잠깐 수업만 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 연구실이 아예 여기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문제 풀면서 기출 문제 풀어보고 이 학교는 어떻게 하나. 제가 1년간 여기 있으면서 연구를 했더니 사실상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되게 쉽다. 고3 사실 수능에 비해서 쉽고 그리고 성과도 되게 잘 나는구나. 사실 고3 아이들은 매번 전범위를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고3 수능이라는 건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살짝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들은 그래도 준비라면 준비한 만큼 나오는구나라는 약간 성취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한 반당 저는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형 강의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있죠. 부럽습니다. 저도 대형 강의 하고 싶은데 학원 교실도 크지 않고요. 그만큼의 인지도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대형 강의 하시면서 이제 애들 막 수업 듣고 뭐 옆에 뭐 조교원 선생님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질문 받아주고 뭐 하시지만 저는 조만한 데서 수업해요. 조만한 데서 수업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앉혀놓으면 다 한눈에 들어와서 얘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수업 들은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도 이 안에는 전부 다 들어오더라고요. 화학적인 베이스가 없어도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안에는 나랑 이렇게 조그만 학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업하는데 이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냐? 대부분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 아이들 특징이 친구들을 잘 안 데리고 와요. 이런 데가 싫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학원 아이들은 친구들 안 데리고 와. 너무 좋거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뭐 내 자식은 아니어도 부모의 마음이 더해져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고3만 가르칠 때는 잘인지 몰랐는데 수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내신을 치르다 보니까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르게 되면 막 전날 막 설레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정말 애들 시험 11시, 12시 끝나면 막 기다렸다가 막 전화해서 막 다 맞았어? 한 개 틀렸어? 왜 틀렸어? 막 그러고 좀 못 보면 막 같이 상처받고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 기말 때 또 잘 보게 할게. 막 요런 식의 이제 좀 준비가 된다는 점. 네. 이것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